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체감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가 유럽 내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핵무기 역량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서 아예 핵무기를 창고에서 꺼내서 실전 배치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눈에는 눈, 핵에는 핵, 이 푸틴 위협에 정면 대응 나선 나토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17일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나토는 머지않은 미래에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핵무기를 보유한 두 개의 잠재적 적국과 마주보는 이전에는 없었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 그러면서 적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려면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핵무기를 창고에서 꺼내서 실전 배치를 하고 핵 투명성 원칙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유럽에 있는 미국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폭탄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유럽 동맹국들은 나토의 핵 임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를 현대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 간에는 몇 개의 핵탄두를 운용하고 어떤 핵탄두를 보관해야 되는지에 대한 작전 세부 사항은 다루지 않고 있지만 이미 미사일을 저장고에서 꺼내서 대기 상태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 실시간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토 회원국 중에서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3개 나라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보유 핵탄두 3,700여 발 가운데 1,700발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영국은 보유 핵탄두 225개 중에서 40개를 실전 배치했을 것으로 텔레그라프는 추정했습니다. 미국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5개의 나라에도 1960년대에 개발된 항공폭탄인 B-61 전술핵 폭탄 20발씩을 배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크는 지난 13일에도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앞서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무기는 나토의 궁극적 안전보장이며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라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이달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최초의 F-35 전투기 도입을 선언했고 미국이 유럽에 있는 그들의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나토가 핵무기 능력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옌스 스톨텐베르크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럽에 호전적으로 변해가는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서 계획한 구두 경고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유럽 내에 배치된 핵무기의 존재와 유력을 확인하는 스톨텐베르크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어서 미국이 유럽 여러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했다는 점은 시인 없이도 그간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나토가 이런 무기를 공개석상에서 고의로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이렇게 강력한 핵전쟁 대응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은 최근 들어서 부쩍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고위 지도부의 입에서 핵전쟁 위협이 나오는 데다가 실제로 러시아가 핵전쟁을 가상한 실전훈련까지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특히 푸틴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때마다 직접 핵 위협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푸틴은 지난 5월 28일에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순방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유럽, 특히 작은 국가들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노는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작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을 공격하기 전에 이를 명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서방의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다면 유럽의 나라들을 향해서 핵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일간지인 모스코브스키 콤소몰레츠는 푸틴의 나토 위협 발언에 대해서 완전히 명확한 최후 통첩을 내렸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이 그가 푸틴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일면 헤드라인에 썼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지난 5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 영토를 타격하기 위해서 영국산 무기가 사용될 경우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영국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지난 5월 30일에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러시아 민간 시설을 공격할 경우에 러시아군이 비례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다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6월 들어서도 푸틴은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자 서방에 오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핵전쟁을 위협했습니다. 푸틴은 지난 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세계 주요 뉴스 통신사 대표 기자회견에서 우리 핵정책을 보라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서방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스톨텐베르크 총장의 핵무기 실전 배치 발언은 이런 푸틴의 행보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지난 몇 년 동안에 또 몇 달 동안에 우리가 본 것은 핵과 관련한 러시아 측의 위험한 레토릭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핵훈련을 더 많이 하는 것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를 앞두고도 전술핵무기 2단계 훈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G7 회의가 열린 날인 지난 12일 레닌그라드 군광구 미사일 부대와 해군이 참여한 가운데 핵탄도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위한 특수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술핵무기 훈련 2단계 일환으로 레닌그라드 군광구의 미사일 부대 대원들이 지정된 지역으로 은밀히 진격하는 전투훈련 임무를 수행하고 조건부 적 목표물에 대한 전자미사일 발사를 실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이 푸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그는 서방 위협에 대응해서 전술 핵무기 훈련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1단계 훈련은 지난달 21일부터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남부 군광구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푸틴의 이런 이 핵 위협 발언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이 러시아의 전세가 불리할 때나 특히 서방 진영의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든지 중요한 개입이 예고될 때마다 정가의 보도처럼 꺼낸 것이 핵 위협이었지만 한 번도 그런 구두 경고를 실천한 바는 없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서방 진영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F-16 전투기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핵전쟁 공갈을 했지만 막상 우크라이나에 F-16이 도착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도 그리고 하이마스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했을 때도 푸틴은 핵전쟁을 공갈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보낼 때도 똑같이 재현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도 백악관대의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파가 존재하긴 하지만 푸틴의 강경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그동안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수차례 허언을 해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푸틴이 허언을 일삼는 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순간은 항상 준비해야만 합니다. 전쟁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나토가 언제든지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푸틴에게 알린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또 위협까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토가 실제로 보유 중인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공공연하게 거론한다는 것 자체로도 러시아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특히 중국을 거론하면서 중국이 2030년께 10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목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나토는 핵무기가 없는 세상은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핵동맹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의 이런 경고는 지난주 G7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기술 공급 중단을 촉구하고 태평양에서 중국의 군사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신랄하게 비판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또한 유럽 각국이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모두 냉전이 끝나고 긴장이 가라앉으면서 국방비를 줄였지만 이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방어력을 높여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이 승리하면 우리는 더 취약해질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국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스웨덴 팅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16일 공개한 2024년도 연감을 통해서 북한은 지난 1월 기준 핵탄두를 50기 보유해서 1년 전 30기보다 20기를 확충했다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한 핵분열 물질까지 더하면 최대 90기에 달하는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오래된 핵탄두를 제한 걸 말합니다. 이 핵탄두 수는 올 1월 기준에서 9,585기입니다. 90%가량은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은 3,708기, 그리고 러시아는 4,380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IPRI가 밝힌 핵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북한 9개 나라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부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